야당 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야당도 파란만장합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객이 와서 더민주당을 우클릭하는데 이상하게 친노가 조용하다. 여기서 객은 김종인 대표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객이다. 잠깐 야당의 위기를 수습해주고 갈 그런 어떤 구원투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김종인 씨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내보냈습니다. 지역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은 자기한테 표를 달라고 지역구에 출마해서 표를 얻고 다닐 그런 성품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즉 지식인 엘리트로서 자부심이나 집안의 명문가로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일종의 에고이스트라고 볼 만큼 자기에 대한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센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중정치인으로서 인간적인 매력은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왜 당대표 역할을 맡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컬러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겁니다. 직선적이고요. 야권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4년차가 되도록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기득권 지향적이다, 창조경제가 허구다, 각종 이 수치로 보더라도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은 명확하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제 실정 부분을 제대로 국민들 앞에 쉽게 다가오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한마디로 여야 간의 주요 논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올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는 경제 이슈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내년 대선 무렵에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도 매우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이슈가 핵심이다. 결국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이 경제 이슈로서 흔들게 되면 결국 대선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무슨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샤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고를 것이냐. 그래서 김종인 씨를 골란 겁니다. 장하성 씨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도 있지만은 당을 와서 장악하려면 카리스마와 강한 자기 주장, 그리고 이 프라이드, 그리고 이 메시지 전달력, 이런 부분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철수 당에서 사람은 여기저기서 많이 모아놓고 맹망가들을 선명한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잡다하게 보이는 것도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김종인 씨가 와서 당이 탈당 사태가 안정이 되고, 일단 지금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호남에서도 한 10포인트 이상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더민주당은 지금 정체 상태고, 국민의당은 완전히 10% 수준까지 떨어졌고,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지지율 한 7, 8%가 다시 돌아오면서 원래 지지율 40%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북한 변수라는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한마디로 김종인 씨나 더민주가 친노가 갖고 가고자 하는 이번 총선의 대응 전략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이 변수하고 관련해서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또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친노와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서 북한 개면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면서 이 친노는 이런 부분들이 이념적이고 어떤 자신들의 분파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하지만은 결국은 김종인 씨가 다른 소리하고 친노 일부가 다른 소리를 하고 문재인 대표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도 무당파, 그 다음에 온건 우파 쪽에는 외연을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또 자신들의 고정 지지층은 문재인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또 외연을 넓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철수 당에는 이상돈 씨부터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 이렇게 쭉 있는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자면 제일 오른쪽에 이상돈, 안철수, 그 다음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기에는 잡다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연이 확장이 안 될까요? 그 부분은요. 이쪽에는 지금 칼자루를 진 사람이 기존의 더민주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더라도 외연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저쪽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인데 안철수 본인 스스로가 사안별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로 해놓고 개성공단이나 이런 문제에서 안철수 스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수처럼 안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혼란하게 보이는 주 요인입니다. 자, 김종인 씨가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정가에 파다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던 24명의 영입 인사들 들어올 때 화려하게 들어왔죠. 다 기자회견 하고요. 근데 그 중에는 옥도 있고 석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쟁을 심화시키고 정치판에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사회운동을 한다거나 무슨 농객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한테 김종인 대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한 내용을 알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영입하면서 약속해 준 거 있냐? 문재인 대표가 없다 해야지 있다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없다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해버리고 이 사람들 불려서 점심 먹이면서 당신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누가 챙겨줄 거라 기대하지 말고 있지 말고 각자 지역을 선택해서 열심히 뛰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당신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너들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내가 너들을 받아서 살려줘야 될 책임은 없다는 거. 그 다음 민노당 출신한테 전화해서 체계 없이 좀 안 냈으면 어떻게 했느냐, 공천 신청을. 자, 운동권이라고 가산점 안 준다 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분리시키는 거를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아니라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공천위원장 밑에 통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컷오프 20% 안에 지금 19명 정도가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 서너 명만 자르면 되는데 그 20%를 나간 사람은 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또 20%고 그 이상도 때릴 수 있다. 이래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40% 물갈이 할 수도 있다. 자, 완전히 그냥 문재인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틀을 다 짜놓고 넣을 사람 다 넣어놓고 자기 사람 다 심어놓고 뉴 비전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인재영입위원 이런 게 다 해놨는데 그걸 싹 뭉개버리고 김종인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위 20% 발표한다지 않습니까? 25일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요일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김종인 대표가 5번째 비례대표를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분명히 했죠. 김종인 씨 비례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분이 개그로 와서 선거만 이기게 해주고 나는 간다 하고 말 타고 떠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화 셀에 보면 주인공이 끝에 악당들을 다 처리하고 말 타고 하염없이 떠나는데요. 이 김종인 씨는 세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내년 대선까지 경제, 민주화 이슈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서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킹메이커로서 한국 야당을 완전히 개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데 적합한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한번 붙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박영선 의원 등이 이분을 따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총선 공천을 통해서 자기 계보를 형성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하고 이번에 집어넣은 김종연이나 또 무슨 정권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이런 사람들을 더 넣어가지고 총선에서
1차로 친노 중에 강성 뭐 이런 질이 좀 떨어진 사람을 정리하고 또 총선에서 자기 사람들을 넣고 이렇게 함으로써 총선이 끝났을 때 당권을 지향할 수 있을 만큼의 세력 분포를 갖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김종인 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가치, 뭐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요함이나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이 정치 의지를 너무 무시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쯤 친노가 이게 아닌데 하고 뒤통수가 뜨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지금 김종인 씨의 부분에 대해서 정권을 준다고 맡겨놓고 이제 개입을 해서 아니다 내놔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김종인 씨는 자기의 정권을 얼굴이 굉장히 두껍게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노의 학살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건데요. 1, 2주 뒤부터 김종인 씨가 시작하는 학살에 대해서 친노가 굉장히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침묵을 깨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이제 호남에 대고 더민주당의 지지의 핵심인 호남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친노 일색으로 이 당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러면 총선이고 대선이고 맨날 진다고 해서 이 당을 버리고 안철수 당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호남의 의원들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친노 일색이 아니라 호남의 인재들을 널리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공천을 혁신적으로 물갈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친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남의 여론을 이 등에 업고 싸움을 벌이면 친노가 저항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김종인 씨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친노가요, 지 발등을 찍었다라고 생각할 틈이 멀지 않았는데요. 총선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으로 기울었다. 호남의 여론도 기울게 될 거다. 김종인 대표는 그걸 등에 업고 더욱더 강하게 공천 물갈이를 할 것이다. 친노는 이번에 참 집구석이 무너지려니까 어디서 대들보 하나는 제대로 구했는데 그 대들보가 이 친노들을 나중에 차낼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매우 비싼 점심 식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